오늘은 토종 먹골참외와 토종 흑수박 밭입니다. 봄부터 가뭄을 예방하고 양분을 주기 위해서 페트병을 위에다 꽂아 놓았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보름 간격으로 물과 액비를 계속 주고 있고, 그 결과 지금 참외가 엄청나게 열리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참외가 지금 달려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맛이 좋다는 먹골 참외입니다. 오늘은 여기다 액비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산수박입니다. 산수박도 한 8통 정도 달려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위쪽에다가 아까와 같이 물도 주기도 하고, 한쪽에는 페트병을 꼽아서 음식물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식물이 많이 들어갔길래 여기다가 양분 공급 겸 야채 찌꺼기, 과일 찌꺼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찌꺼기, 과일 찌꺼기 같은 음식물 넣어주시면 작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물을 키우시면서 좀 추비 주는 그런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박이 엄청 잘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올해 저는 토종 작물을 한 4-5가지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메뚜로박, 두 번째로 이제 산수박, 흑수박, 그리고 먹골 참외, 이 정도, 그리고 팥도, 시나리 팥도 키우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모두 다 재밌습니다. 특히 맷돌 호박은 엄청 큽니다. 크고 골도 깊고 일반 맷돌 호박 비슷하고요. 크기도 커서 엄청 좋습니다. 애호박을 이제 조그만 때 따 드시다가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늙혀서 드시면은 더 맛있는 호박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종 작물이 좋은 이유가 바로 씨앗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매년 씨앗을 계속 받아가면서 나눔을 하면서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수박이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이 달리고 있어요. 이쁘죠, 수박? 이거는 흑수박입니다. 어릴 때는 수박이 보통 수박같이 이렇게 색이 나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날이 갈수록 수박이 진해집니다. 수박을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겨순 제거입니다. 여기서 나는 겨순을 제거해 주시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요 끝순을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겨순도 제거해 줘야 되고, 요 끝순을 적심을 꼭 해 주셔야지 더 이상 이게 자라지 않고 열매를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다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겨순이 계속 나와요. 요것같이 이렇게 겨순이 계속 나옵니다. 겨순을 제거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 겨순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는 제거는 하지 못해도 꾸준히 제거만 해 주시면은 크고 좋은 그런 흑수박을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겨순을 따줬는데도 이렇게 겨순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겨순은 꼭 제거해 주셔야지 수박을 많이 크게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이고요. 이 참외와 수박을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적심 작업입니다. 모종일 때 끝순을 잘라서 적심을 하고, 참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을 아들가지를 2개를 내서 이렇게 키웁니다. 위에 이제 요 윗부분을 적심을 해서 요 겨순에서 이제 2가지만 유도를 해서 이렇게 딱 아들가지 2개만 키우고, 그리고 여기서 자식까지 해서 참외가 많이 달립니다. 그 작업만 해주시면은 수박이랑 참외 많이 다실 수 있고요.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도 적심 작업, 요 끝순을 잘라서 적심 작업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아들가지 2개를 쭉 늘려서 거기서 수박 한 아들가지 하나에 수박 하나씩만 이렇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2개 이상 다셔도 뭐 상관은 없지만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수박은 한 줄기에 하나씩 다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를 해주시면 꾸준히 잘 요거를 순을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순 관리 제대로 해주시지 않으면은 다 이제 겨순이랑 다 엉켜버려서, 수박이랑 엉켜버려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비입니다. 이런 넝쿨 작물은 추비를 주기가 힘들죠. 추비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가지 사이사이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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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걷어내고 거기다 이제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은 제대로 추비를 먹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물로 된 액비를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 이런 야채 찌꺼기, 과일 찌꺼기, 아니면 수박 껍질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이렇게 감자 껍질, 아니면 양파 껍질, 이런 껍질에 양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인든 집에서 드실 때 이런
바나나 껍질도 좋고요. 바나나 너무 오래되면 못 드시잖아요. 이런 것도 버리시지 마시고 작물에게 주세요. 페트병을 거꾸로 꽂아서 구멍을 송송송 뚫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 예, 요거는 오줌 액비입니다. 오줌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설탕을 한 컵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쌀뜨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곳에도 한 일주일 정도 놓아 주시면은 요 뚜껑을 살짝 열어 주시면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오줌만 넣고 발효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은 오줌 냄새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줌 액비는 여기에 이제 쌀뜨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질소를 공급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액비를 주실 때 오줌 액비도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주실 때 음식물에다가 저는 이렇게 비료를 첨가해서 줍니다. 요거는 가리 비료가 많은 고구마 비료입니다. 그래서 가리질 비료를 주셔야지 과일을 크고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고, 황산가리가 들어간 고구마 비료를 줍니다. 유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향도 좋고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료를 넣고 함께 섞어서 그 페트병이 있는 그런 통에다가 이런 음식물 찌꺼기를 잘 섞어서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간격으로 그 안에다가 통이 비면은 또 넣어주고 하는 그런 방식대로 추비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비료도 좀 아낄 수도 있고 양분도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료를 섞어 주시면은 비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이 더 빨리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에다가 이렇게 비료도 첨가를 해주시면은 그만큼 발효도 잘 되고 추비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바나나 오래된 거 못 먹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다가 통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을 거꾸로 놓고 요 구멍을 사이사이에 다 뚫어 주었습니다. 여기다가 뭐 아보카도 껍질, 바나나 껍질, 그리고 여기 뭐 단호박 상한 거, 그다음에 양파랑 여러 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커피 찌꺼기 있잖아요. 커피 찌꺼기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종이이기 때문에 금방 삭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수박밭 아니면 호박밭 아니면은 참외밭 중간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을 엎어놓고 이렇게 음식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음식물이 분해돼서 속에 있는 뿌리가 이제 이 수박 뿌리들이 이것을 흡수하게 돼서 따로 추비를 별도로 이렇게 뿌려주시지 않아도 충분히 얘네들을 추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해놓은 물이나 아니면 액비를 주시면은 더 좋겠죠. 여기 이렇게 페트병을 거꾸로 해 놓으시면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액비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음식물을 넣으실 때는 가급적 그 야채, 과일 찌꺼기를 넣고 고기 같은 건 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넣게 되면은 야생동물이 와서 헤집어 놓기 때문에 이런 과일 찌꺼기, 야채 찌꺼기는 주로 넣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은 금방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EM이나 각종 영양제, 저는 이게 태비차입니다. 태비차를 이제 물과 1대3으로 섞은 건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식물을 넣어주고 이렇게 부어주시면은 액비도 줄 수 있고 물도 줄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도 줘서 천천히 분해가 돼서 작물들이 흡수해서 크고 좋은 건강한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 주겠죠. 따라서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참외밭입니다. 제가 봄부터 물을 줄 수가 없어서 관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꾸준히 이렇게 페트병을 이렇게 꼽아서 물을 주고 있는 곳입니다. 한쪽에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에 구멍이 있죠.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물을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이거든요. 지금은 물이 마구 나오고 있죠. 밑에 쪽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닫으면은 물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한쪽 부분이 흙에 닿게 되면은 물이 나옵니다. 이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페트병만 잘 꼽아 주시면은 꾸준히 액비를 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액비를 주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요 페트병에 요 액비들을 붓고 그 다음에 뚜껑만 빨리 닫아 주시면은 액비가 천천히 땅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뿌리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뿌리들이 이제 이런 영양제를 먹고 더 크고 좋은 그 참외와 같은 농산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참외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은 수박, 토종 수박과 토종 참외 밭에서 웃거름을 쉽게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초반에 밑거름 정도 주고 따로 웃거름을 위해 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까 보신 것 같이 액비를 통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 이제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을 이제 통에다가 넣어줘서 충분히 추비를 줘서 그 이후에는 따로 별도로 웃거름을 위에다 뿌려주던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 수박이 아주 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음식물을 넣어준 통이 있고, 플라스틱 통이요. 그 다음에 옆에는 물이 들어가는, 천천히 이제 땅과 닿아 있기 때문에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물이 젖어가면서 이제 젖은 물이 이제 말라가면은, 흡수가 되면은 천천히 조금씩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품이 한 방울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뿌리 근처에다가 이 페트병만 묻어 주시면은 이렇게 톡톡 치니까 물방울이 올라오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요 뿌리 근처에 통만 넣어 주시면은 충분한 그런 액비를 물을 그러니까는 관주를 하지 않고 이 통에다만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쉽게 액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기만 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채워 주시기만 하면은 하루 종일 요 액비가 땅 속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비를 별도로 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와 그 다음에 액비를 이렇게 통에 넣어서 간단하게 추비를 주고, 그 다음에 텃밭에 채소와 과일들을 많이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박도 많이 달렸고 참외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 버리는 그런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충분한 양분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쌀뜨물 가지고 거기다가 비료를 녹이시던가 아니면 퇴비를 우려내서 여기다가 주시면은 충분한 좋은 액비가 그리고 영양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제 이런 텃밭에서 할 수 있는, 넝쿨이 많은 곳에 할 수 있는 추비 주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